안녕하세요. 오늘은 C# 입문자들이 무심코 지나치지만 실전에서는 가장 끈질긴 버그의 원인이 되는 주제, 바로 연산자 우선순위와 결합성을 다뤄보겠습니다. 컴파일러가 괄호 없는 식을 어떤 순서로 묶는지, 그리고 왜 괄호는 거의 항상 옳다라는 격언이 생겼는지를 함께 살펴보죠. 유니티 레이어 마스크나 벡터 연산처럼 신입 개발자가 매일 마주치는 자리에서 이 규칙이 어떻게 폭탄이 되는지도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보시죠. 유니티에서 신입 개발자가 충돌 레이어를 체크하려고 작성한 코드입니다. 의도는 분명합니다. 마스크의 현재 게임 오브젝트에 레이어 비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죠. 그런데 컴파일러는 이 코드를 거부합니다. 오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퀄 연산자, 비트엔드 연산자가 인트와 불 형식의 P연산자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인트끼리만 비트 연산을 했는데 어디서 갑자기 불이 튀어나온 걸까요? 원인은 컴파일러가의 식을 개발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싱된 모양은 화면처럼 됩니다. 이퀄 연산자가 비트엔드보다 우선순위가 높고 시프트도 비트엔드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layer가 0인지부터 먼저 비교해 불이 튀어나오고 그 불로 시프트를 시도하다가 타입이 깨져버린 거죠. 이런 식의 버그는 운 좋게 컴파일이 되더라도 런타임에 엉뚱한 값을 내놓기 때문에 며칠씩 추적해야 하는 함정이 됩니다. 그럼 우선순위와 결합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 개념을 초등학교 산수에서 배웠습니다. 3 더하기 4 곱하기 5를 23으로 계산하지 30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유. 그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곱셈이 덧셈보다 먼저 묶인다는 약속이죠. 결합성은 같은 우선순위끼리 만났을 때 어느 쪽부터 묶을지를 정합니다. 8 나누기 4 나누기 1을 1로 계산하는 건 왼쪽부터 묶는 좌결합 관례 때문입니다. C샵은 이 규칙을 16개 레벨에 걸쳐 훨씬 엄격하게 정의해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C샵의 연산자 우선순위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낮아지죠. 파란 박스는 좌결합, 빨간 박스는 우결합입니다. 표 전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항 연산자가 이항보다 높다. 산술이 시프트보다 높다. 시프트가 관계나 동등 비교보다 높다. 비트 연산은 비교보다 낮다. 그리고 논리 연산은 비트 연산보다 낮다. 마지막으로 대입이 가장 낮습니다. 이 6가지만 머리에 넣어두셔도 실전에서 마주치는 함정의 90%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우선순위 규칙이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결과를 바꾸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익숙한 곱셈과 덧셈의 우선순위 차이부터 시작하죠. 같은 숫자, 같은 연산자를 썼는데 괄호 하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메서드는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멀퍼스트는 괄호 없이 A 더하기 B 곱하기 C를 반환합니다. 컴파일러는 이걸 A 더하기 괄호 열고 B 곱하기 C 괄호 닫고로 해석하죠. 여덟 번째 줄 addFirst D는 괄호로 A 더하기 B를 먼저 묶고 그 다음 C를 곱하도록 강제합니다. A가 2, B가 3, C가 4일 때 멀퍼스트는 14를 반환하지만 addFirst는 20을 반환합니다. 같은 숫자, 같은 연산자인데 결과가 6이나 차이 납니다. 괄호가 없어도 우선순위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가장 단순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컴파일러는 이런 식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림으로 단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왼쪽이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입니다. 텍스트 그 자체에는 우선순위 정보가 들어있지 않죠. 가운데가 컴파일러가 만드는 AST, 즉 추상 구문 트리입니다. 파싱 단계에서 우선순위 규칙을 적용해 곱셈이 트리의 더 안쪽에, 덧셈이 더 바깥쪽에 자리 잡도록 트리 모양을 결정합니다. 오른쪽은 그 트리에서 방출된 IL 명령어입니다. LD 악으로 A, B, C를 차례로 스택에 쌓고 멀로 곱셈을 먼저 처리한 뒤 애드로 덧셈을 처리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우선순위는 파싱 단계에서 단 한 번만 적용됩니다. 한번 트리 모양이 정해지면 IL 순서도 그대로 굳어지고 런타임은 그 순서를 절대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그렇게 동작하는가를 IL 코드로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IL은 C#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플랫폼 중립 바이트 코드인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코드의 흔적을 남기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죠. 앞서 본 멀퍼스트와 addFirst를 컴파일해 IL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두 메서드를 다시 보시죠. 세 번째 줄 멀퍼스트는 괄호 없는 A 더하기 B 곱하기 C,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 B 곱하기 C가 먼저 묶입니다. 여덟 번째 줄 addFirst는 괄호로 A 더하기 B를 먼저 묶고 C를 곱하죠. 이 차이가 IL에서 어떤 명령어 순서로 나타나는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멀퍼스트의 IL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 LD, 아그 명령으로 인자 A,
B, C를 스택에 차례로 쌓습니다. 그러면 스택에는 A, B, C 세 값이 올라가 있죠. 7번째 줄 멀은 스택 맨 위 두 값, 즉 B와 C를 꺼내 곱한 뒤 결과 B 곱하기 C를 다시 스택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 C점 스택은 A와 B 곱하기 C 두 개가 남아있죠. 8번째 줄 add가 2를 더해 A 더하기 괄호 B 곱하기 C를 만듭니다. 괄호를 우리가 적지 않았는데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곱셈을 먼저 하도록 명령어 순서를 잡아준 겁니다. 아래쪽 add first를 보시면 add가 먼저 등장하고 그 뒤에 머리 옵니다. 명령어 순서 자체가 우선순위 해석의 결과인 거죠. 지금 본 IL에서 짚어둘 만한 포인트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명령어 순서 그 자체가 해석 결과입니다. 뭘 퍼스트는 머리 add보다 먼저 등장하고 add first는 add가 뭘보다 먼저 등장하죠. 둘째, IL에는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괄호 표시도 힌트도 없고 명령어 순서만 존재합니다. 유니티가 쓰는 모노 런타임이나 IL을 C++로 변환해 네이티브 컴파일하는 IL2 CPP 빌드에서도 마찬가지죠. 한번 잘못 컴파일된 식은 어느 플랫폼에서 돌려도 똑같이 잘못된 결과를 냅니다. 셋째, 유니티 하패스에서는 이 차이가 매 프레임 누적됩니다. 모바일 게임의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벡터3a 더하기 b 곱하기 스칼라 같은 식이 매 프레임 수백 번 호출되는데 괄호 위치 하나로 전혀 다른 IL이 만들어져서 프로파일러에서 원인 모를 동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이제 실전에서 언제 괄호를 쓰고 언제는 안 써도 괜찮은지 판단 기준을 세워보죠.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같은 범주의 연산자만 섞이면, 예를 들어 모두 산술이거나 모두 비트거나 모두 논리라면 괄호가 없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범주의 연산자가 섞이면 거의 항상 괄호를 쓰는 게 옳습니다. 아래 표에 정리한 조합들이 바로 매일같이 사고를 일으키는 지뢰들입니다. 표를 한 줄씩 보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비트 엔드와 이퀄 섞으면 A 비트 엔드 괄호 B 이퀄 C가 되어버립니다. 비교가 먼저 들어가서 결과가 불로 변하기 때문에 의도와 정반대죠. 비트 오어와 동등 비교를 섞은 두 번째 줄도 같은 함정이고요. 세 번째 줄, 산술 더하기와 시프트를 섞으면 시프트가 더 낮은 우선순위라 더하기가 먼저 묶입니다. 즉 A 더하기 B 시프트 1은 괄호 A 더하기 B 괄호 시프트 1로 파싱되죠. 네 번째 줄, as와 널 조건부 연산자를 섞으면 아예 구문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줄, 사막 연산자 중첩은 우결합 덕분에 의도한 모양과 실제 파싱이 같아서 그나마 안전한 편입니다. 핵심은 첫 네 줄, 이 조합들을 보면 무조건 괄호로 감싸자, 이 한 가지입니다. 표에서 본 것 중에서 시프트와 덧셈이 섞인 경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시프트 1이라는 식을 보면 머릿속에서는 B를 1 비트 왼쪽으로 밀어 올린 뒤 A에 더한다, 위투로 읽히기 쉽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산술 더하기가 시프트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먼저 묶이고 그 결과를 시프트하게 됩니다. 비포와 애프터 코드, 그리고 IL까지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줄 시프트 people는 괄호 없이 A 더하기 B 시프트 1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이름 그대로 함정이죠. 컴파일러는 이걸 괄호 A 더하기 B 괄호 시프트 1로 파싱합니다. 반면 10번째 줄 시프팅턴 디드는 괄호로 B 시프트 1을 먼저 묶고 그 결과를 A에 더합니다. A가 1, B가 3일 때를 계산해보시면 시프트 people 은1 더하기 3을 4로 만든 뒤 1비트 시프트에 8이 나옵니다. 시프팅턴 디드는 3 시프트 1로 6을 먼저 만들고 2를 더해 7이 나오죠. 같은 입력인데 결과가 8과 7로 완전히 다릅니다. 괄호 위치 하나가 게임 로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IL에 그 차이가 어떻게 박혀있는지 보시죠. 위쪽 시프트 people,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에서 A와 B를 스택에 올린 뒤 여섯 번째 줄 add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 일곱 번째 줄에서 2를 올리고 그 다음에야 시프트 명령이 실행됩니다. 즉 덧셈 먼저, 시프트 나중 이 IL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아래쪽 시프팅턴 디드를 보시면 정반대입니다. 시프트 명령이 add보다 먼저 등장하죠. 한번 IL로 방출된 명령어 순서는 런타임에 절대 뒤바뀌지 않습니다. 컴파일 시점에 우선순위를 잘못 읽은 그 순간 버그는 바이너리에 영구히 박혀버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add와 shift의 배치 순서가 전부입니다. before는 add가 먼저, after는 shift가 먼저, 그게 곧 의미의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유니티에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터지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죠. int 컴팩 스테이트 같이 베이스 스테이트 더하기
액티브 플래그 시프트 3식으로 상태 비트를 합치는 코드. 실무에서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작성자는 액티브 플래그 R을 3비트 왼쪽으로 밀어 올린 뒤 베이스 스테이트와 합친다고 읽지만 실제로는 베이스 스테이트 더하기 액티브 플래그 다에 먼저 묶여 시프트되어 전혀 엉뚱한 비트가 나옵니다. 게임 로직에서 상태 비트가 꼬이면 캐릭터가 갑자기 점프를 못하거나 세이브 파일이 깨지거나 네트워크 동기화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원인을 모르면 며칠씩 추적하게 되죠. 이번에는 우결합이라는 결합 방향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조건 연산자, 사망 연산자, 즉 물음표 콜론은 우결합입니다. 그래서 A 물음표, B 콜론 C 물음표 D 콜론 E 같은 식은 자동으로 오른쪽부터 묶여 A 물음표, B 콜론 괄호, C 물음표 D 콜론 E 괄호 형태가 되죠. 이 성질을 알면 if else 사다리를 한 줄짜리 식으로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라벨 메서드는 점수에 따라 학점을 반환합니다. 8번째 줄부터 11번째 줄을 한꺼번에 보시면 사망 연산자가 3번 연달아 등장하는데 우결합 덕분에 마치 위에서 아래로 조건을 내려가는 사다리처럼 자연스럽게 읽히죠. 90점 이상이면 A, 아니면 80점 이상인지 보고 B, 그것도 아니면 70점 이상인지 보고 C, 마지막으로 F, 우결합이 없었다면 코드는 의도와 정반대로 묶여 동작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이렇게 3단계를 넘기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니 더 길어진다면 스위치 C를 쓰는 쪽을 권합니다. 이제 영상 처음 해봤던 유니티 레이어 마스크 코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번째 줄 비포 버전은 신입 개발자가 정말 자주 쓰는 형태입니다. 마스크 비트엔드 1 shift obj.layer equal 0이라고 적었지만 컴파일러는 equal과 shift가 비트엔드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obj.layer equal 0부터 먼저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분리되어 shift 자리에 들어가니까 컴파일러가 거부하고 CS0019 오류를 던지죠. 14번째 줄 애프터 버전은 shift 먼저, 비트엔드 다음, 동등 비교 마지막 이라는 순서를 괄호로 명시합니다. 이를 obj.lay만큼 shift해서 비트 위치를 만들고 마스크와 비트엔드에서 그 비트가 켜져 있는지 보고 마지막에 0과 비교하죠. 의도와 실제 동작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신입 개발자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몇 가지를 함정 사례로 묶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연쇄 비교입니다. 수학 교과서에서 자주 봤던 일, 작다, x 작다 10 같은 표기. 머리로는 x가 1과 10 사이로 해석되지만 C샵에서는 금지된 표현입니다. 컴파일러는 관계 연산자를 좌결합으로 파싱해서 1 작다 x를 먼저 처리하는데 그 결과가 불이 되어버려서 뒤에 작다 10과 타입이 어긋나죠. 즉, 불 작다 인트 같은 존재하지 않는 비교가 되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번째 줄 비포처럼 1 작다 x 작다 10을 그대로 적으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9번째 줄 첫 번째 해법은 논리 AND를 써서 1 작다 x 그리고 x 작다 10을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두 비교 결과가 모두 true일 때만 전체가 true가 되죠. 14번째 줄은 C# 9.0 이후에 추가된 패턴 매칭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x is 크다 1 and 작다 10이라고 적으면 x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지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동작은 같지만 패턴 매칭 쪽이 좀 더 의도가 직관적으로 드러나죠. 잠깐 패턴 매칭 연산자 이지에 대해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지는 값이 특정 패턴에 일치하는지를 검사하는 연산자입니다. C# 9.0부터 AND, OR, not 같은 논리 패턴, 그리고 크다, 작다 같은 관계 패턴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게 됐죠. 예를 들어 x is 크다 0 and 작다 100이라고 적으면 x가 0, 100보다 크고 100보다 작으면 true라는 의미가 됩니다. 단순한 비교문보다 의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게 장점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as 캐스팅과 널 조건부 연산자를 연이어 쓰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줄 비포를 보시면 obj as player 널 조건부 .name이라고 적었는데 컴파일러는 이걸 obj as 괄호 player 널 조건부 .name 괄호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player 널 조건부 .name은 타입이 아니라 식이라서 as 오른쪽에 올 수 없죠. 그래서 구문 오류가 납니다. 7번째 줄 애프터가 정답입니다. 괄호 obj as player 괄호로 캐스트 결과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널 조건부 연산자로 .name에 접근하는 거죠. 널 조건부 연산자는 프라이머리 레벨이라 우선순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as와 섞일 때는 항상 캐스트 쪽을 괄호로 감싸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복합 대입 연산자와 후위 증가가 섞인 경우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시면 arr i++ 더하기 equal 10이라고 적혀 있죠. 작성자의 의도는 arr 0번 칸을 10만큼 증가시킨다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동작하긴 하는데 문제는
후위 증가가 언제 일어나는지가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C샵 사양은 복합 대입에서 I++ 같은 인덱스식을 단 한 번만 평가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ARR 0번 칸이 10 증가하고 I는 1로 올라가죠. 그런데 C나 C++를 먼저 배운 분들은 후위 증가가 2번 평가될 거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혼동을 피하려면 그냥 두 줄로 나누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ARR I 더하기 걸 10으로 현재 인덱스 칸만 증가시키고 세 번째 줄에서 I++로 인덱스를 따로 올리는 거죠. 두 줄로 늘어나도 의도가 명확하고 코드 리뷰 단계에서 여기서 I++가 언제 일어나지? 같은 질문이 사라집니다. 사양에 의존해 머리 굴리는 시간보다 한 줄 더 적는 비용이 훨씬 쌉니다. 네 번째 함정은 단항 연산자의 결합 방향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느낌표 손발로 같은 이중부정 코드를 보면 이건 우결합 규칙에 따라 오른쪽부터 평가됩니다. 즉 안쪽 느낌표 손발로 가른류가 먼저 처리되어 폴스가 되고 그 결과를 다시 부정하면 true가 되는 식이죠. 이 자체는 버그가 아니지만 느낌표 tilde_x 같은 형태에서 헷갈립니다. 단항이 우결합이니까 느낌표 tilde_x는 느낌표 괄호 tilde_x 괄호로 묶입니다. 인트를 비트 반전한 결과를 다시 부정하려는 의도였다면 타입이 어긋나서 컴파일 오류가 나고 작성자는 한참 당황하게 되죠. 마지막은 유니티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벡터 연산자 함정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벡터3 midpoint라고 적고 A 더하기 B 나누기 2를 대입했습니다. 두 점의 중점을 구한다는 의도였다면 완전히 잘못된 코드죠. 컴파일러는 식을 A 더하기 괄호 B 나누기 2 괄호로 파싱합니다. 즉 B만 절반으로 줄인 다음 A에 더한 거죠. 일곱 번째 줄 애프터가 진짜 중점 공식입니다. 괄호 A 더하기 B 괄호 나누기 2 벡터3의 나누기 연산자는 스칼라 나누기로 오버로딩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는 일반 산술과 동일하게 곱셈 나눗셈 레벨이라서 덧셈보다 먼저 묶입니다. 캐릭터를 두 점 사이 정확히 가운데로 옮기려 했는데 엉뚱한 위치로 튀는 버그가 바로 이 자리에서 생깁니다. 이제 우선순위 체계가 C샵 버전을 거치며 어떻게 발전했는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순위 규칙 자체는 C샵 1.0부터 거의 그대로지만 새로 추가된 연산자들이 어느 레벨에 끼어들었는지를 알면 신기능을 쓸 때 함정을 피할 수 있죠. C샵 6.0에서 추가된 널 조건부 연산자는 프라이머리 레벨에 들어갔습니다. 즉, 점 접근 같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죠. 그래서 다른 연산자와 섞일 때 항상 가장 먼저 평가됩니다. C샵 6.0 이전에는 두 번째 줄처럼 플레이어가 널이 아닌지 직접 비교한 뒤 사막 연산자로 분기해야 했습니다. 한 줄이지만 가독성이 좋지 않죠. 다섯 번째 줄 C샵 6.0 이후에는 플레이어 널 조건부 점네임 한 줄로 끝납니다. 널 조건부 연산자는 프라이머리 레벨이라 우선순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접근과 거의 같은 자리에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다른 연산자와 섞을 때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묶이는 게 보장되죠. C샵 8.0에서는 널 병합 대입 연산자가 추가됐습니다. 대입 레벨에 들어갔고 우결합을 따르는 다른 대입 연산자들과 자리를 같이 합니다. 기존의 널 병합 연산자와도 궁합이 잘 맞아서 기본값 초기화 패턴을 한 줄로 끝낼 수 있게 됐죠. 비교해보시죠. 두 번째 줄 비포는 리스트가 널인지 직접 확인한 뒤 새 리스트를 할당하는 if문입니다. 다섯 번째 줄 애프터는 리스트 널 병합 대입 new list int 한 줄로 끝납니다. 왼쪽이 널일 때만 오른쪽을 대입한다는 의미죠. 우결합 덕분에 여러 개를 체인으로 이었어도 자연스럽게 동작하고 코드가 짧아지는 만큼 의도가 더 또렷해집니다. 널 병합 대입 연산자를 한 줄로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왼쪽 변수가 널일 때만 오른쪽 값을 대입하고 널이 아니면 그대로 두는 연산자입니다. 캐시나 컬렉션처럼 한번 초기화하면 그 다음부터는 재사용 같은 패턴에 매우 유용하죠. 예를 들어 캐시 널 병합 대입 new dictionary string int라고 적으면 캐시가 널인 첫 호출에서만 새 딕셔너리가 할당되고 그 다음부터는 기존 객체를 그대로 씁니다. C샵 9.0에서는 패턴 결합자 and, not이 추가됐습니다. 이건 일반 연산자가 아니라 패턴 컨텍스트 안에서만 동작하는 키워드입니다. 이지식 안에서 마치 논리 연산자처럼 쓰이는데 일반 논리 엔드나 논리 오어와 자리는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두 번째 줄 비포는 논리 엔드로 두 비교를 연결한 익숙한 형태죠. 다섯 번째 줄 애프터는 패턴 결합자를 활용해 x is 크거나 같음 1 작거나 같음 10이라고 표현합니다. x가 1 이상이고 10이야 라는 의미가 한 줄에 더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여덟 번째 줄은 더 강력한 복합 패턴 예시입니다. 오브제가 플레이어 가면서 헬스가 0보다 크고 밭은 아닌지를 한 번에 검사하죠. 이런 표현은 if문을 풀었으면 여러 줄이 되는데 패턴 매칭으로는
의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한 줄로 줄어듭니다. C샵 11에서는 부호 없는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가 추가됐습니다. 기존 오른쪽 시프트는 부호 있는 시프트라서 음수의 최상위 비트가 1로 채워지죠. 새로 추가된 부호 없는 오른쪽 시프트는 부호와 무관하게 항상 0으로 채웁니다. 우선순위는 기존 시프트와 동일한 시프트 레벨에 들어갑니다. 비트 마스크 처리, 해시코드 계산처럼 부호를 신경 쓰지 않고 비트만 다루고 싶을 때 유용한 도구입니다. 차이를 숫자로 보시죠. 첫 번째 줄에서 X를 -8로 선언합니다. 두 번째 줄, 부호 있는 오른쪽 시프트로 1비트 밀면 부호가 유지되어 -4가 됩니다. 세 번째 줄, 부호 없는 오른쪽 시프트로 1비트 밀면 최상위 비트가 0으로 채워져 21억대 양수가 됩니다. 같은 비트 패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비트 마스크나 해시코드처럼 비트 패턴 그 자체가 중요한 코드에서는 부호 없는 시프트 쪽이 안전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괄호는 거의 항상 옳습니다. 서로 다른 범주의 연산자가 섞이면 무조건 괄호로 의도를 명시하세요. 성능 손실은 0이고 가독성 이득은 큽니다. 둘째, 비트 엔드와 비트 오어는 동등 비교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비교 결과와 비트 연산을 섞을 때는 반드시 괄호가 필요하죠. 유니티 레이어 마스크 버그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셋째, 산술 더하기와 빼기는 시프트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직관과 반대니까 시프트가 섞이면 항상 괄호로 보호하세요. 넷째, 관계 연산자는 연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1 작다 X, 작다 10은 컴파일 오류고 논리엔드 또는 패턴 매칭을 써야 합니다. 다섯째, 대입과 조건, 연산자, 널 병합 연산자는 우결합이라 직관대로 동작합니다. 여섯째, 우선순위는 컴파일 시점에 단 한 번만 적용되고 IL에 그대로 박힙니다. 한 번 잘못 쓴 식은 절대 저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C샵 언어팀은 새 연산자를 기존 범주의 연장선상에 배치해 규칙이 깨지지 않게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직관이 대체로 맞지만 정확한 위치가 궁금할 때는 언제든 C샵 랭귀지 스페시피케이션을 확인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